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3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7월 3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헬릭 스미스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이고요. 임상 3상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 임상 2상과 임상 상상, 임상 3상의 디자인들을 한번 좀 살피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앞으로 일단 일정은 9월 23일이랑 27일이니까 좀 지금 한 달 좀 적게 남았는데 이때 탑라인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탑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탑라인 발표라는 게. 물론 이게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미뤄지게 되면 당연히 큰 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겠고, 저 같은 경우도 한 5에서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1편을 찍었고,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VM202 기전에 대해서 2편을 좀 찍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인지에 대해서 3편을 좀 찍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기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제 플라스미드 DNA라는 게 있어요. 이 플라스미드 DNA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VM201을 통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든가 궤양, 그리고 루게리병 뭐 이런 병에 대해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이게 이제 VM202만 있다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VM301도 있고, 카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면역 항암 치료도 있고, VM206도 있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많은데 이제 일상 대부분 일상이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이제 VM20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 DNA가 체내에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 전달체가 필요한데 이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가 이 벡터를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유전자가 우리 세포 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세포 내에 유전자가 들어와서 이 세포에서 어떤 단백질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혈관들이나 신경들을 만드는 건데, 그 기존에 룩스투라나라는 곳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데 반해서 헬릭 스미스는 PCK라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하는데, 이 PCK가 일반 벡터에 비해서 발원 효율이 30배 이상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임상에서 좀 비교적 성공적인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벡터를 통해서 플라스미드 DNA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면은 이런 유전자가 발현이 돼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HGF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신경되생과 혈관 재생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기전 다시 봤고요. 그럼 당뇨병성 신경병증 시장 크기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까지 한 36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연평균 한 5% 정도 상승해서 57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리리카라는 그 화이자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치료법이 아주 완치는 당연히 없고,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 통증 때문에 우울증도 빠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통증만 조절해 주는 약밖에 없어요. 리리카가 이제 가바펜틴이라는 진통제인데, 이게 대부분의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일단은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는 약일 뿐더러 13% 이상이 이제 부작용 때문에 투약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부작용에는 굉장히 식욕 증가나 이제 성욕 감퇴, 시야, 어지럼증, 구강 건조 등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부작용 150여 종에 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약이에요. 물론 지금 VM202 그 약도 완치 치료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통증을 경감시켜준 약이긴 한데, 아무튼 이 리리카가 현재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VM202가 지금 임상 2상을 지나서 임상 3상에 거의 이제 마쳤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 일단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위약이 11명이고, 그 로우 도즈,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주사를 한 것이 21명, 높은 용량이 20명으로 12개월 동안 관찰해서 9개월째 통증 감소 효과를 본 것이 임상 이상의 결과였는데, 결론적으로 리리카 대비해서, 왜냐면 리리카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이것과 VM202를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통증 감소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 임상 이상의 설명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플라시보라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안 줬을 때, 그리고 하이 도즈일 때는 조금 떨어졌고, 로우 도즈일 때가 더 많이 떨어졌네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비복용 안 먹는 사람한테를 했을 때도 비슷하게 로우 도즈일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임상 3상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당연히 환자 그 수가 많겠죠. 아까 50명이었는데 477명까지 늘었고 위약이 159명, VM202가 318명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서는 두 사이클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에서는 이제 8mg, 16mg으로 했는데 약간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3상에서는 16mg을 데이 0이랑 14일 때 16mg 플러스 16mg을 주사를 놨고 9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했죠. 7월달 정도에 IR을 했어요. 마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IR에서 이제 말한 내용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보시면은 107명이 임상에 참여를 했고 탈락률이 15%입니다. 여기서 이제 탈락률이라는 게 보통 임상을 진행을 하면은 100명으로 시작을 했을 때 100명이 다 끝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시간과 어떤 거리상의 문제로 임상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3명이 남았고 15%가 나갔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약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작용 때문에 떠난 사람 이 15% 중 20%만 부작용 때문에 떠났다고 하니까 전체 임상 참여자 중에서는 3%도 안 되는 것이 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좀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리리카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먹은 사람의 15% 정도가 어떤 불면증이나 수면 감퇴 이런 부작용들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부작용 비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지금 2번 주사한 이유는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2번 주사를 한 거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10명에서 1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33명 중에 통증이 없어진 사람이 이제 한 10명에서 100명쯤 된다는 건데, 지금 이 433명 중에는 위약도 있고 그 VM202도 있잖아요. 어느 환자가 지금 통증이 완화되는지는 몰라요. 아마 이거는 그 이중 맹검이라는 방법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진들도 모르고 임원진들도 모를 거예요. 근데 VM202 환자 군에서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약의 임상의 성공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임상 성공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3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7월 3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뇨병 신경병증 유전자 VM20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허혈성 궤양이 지금 3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목표 주가 30만 원이라고 잡았고, 그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평가사였기 때문에 작년 8월에 30만 원이었던 셀트리온이 12개월 목표가가 14만 원으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나게 매도 의견을 냈던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평가사인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한 성공 확률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종목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30만 원 갈 수 있고 실패하면은 5만 원, 신라덴처럼 10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른 주식 종목에 비해서도 리스크가 큰 그런 섹터입니다. 하지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가지고 절대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본인이 반드시 분석을 하고 자신만의 그런 레포트를 만들어서 매수를 하시기 전에는 꼭 그런 과정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IR의 자신감을 보았을 때 실패 확률보다는 성공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소액으로만 지금 저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